예, 이어서 여러분 사회적 동물은 같이 있어야지 혼자 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알겠죠? 꼭 놀러 가면 비주류 있잖아요. 비주류. 인생은 여러분 비주류 하면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주류가 돼야 돼요. 어느 모임 가든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 처음 모임 갔다 산악회 갔다 집에 일찍 가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2차, 3차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만나면 이제 그냥 막 그다음부터는 전화 옵니다. 좀 와달라고. 어느 모임 갔다가 집에 일찍 가는 사람 있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오늘 족구한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족구 내 선수로 안 뛰도 갔다. 그냥 끝까지 남아 있으면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간대도 그거 있다 보면 그만 침몰이 되는 거야.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 갔다. 끝까지 남아 있으면 돼. 그럼 집에 가면 요거도 묻겠지. 항상 이 시식이 왜 안 오고 이러면서 남들은 다 왔는데 왜 안 오나 이럽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나중에 가면 자기들끼리 핵심 거 있잖아요. 지도부 또는 지평부 고생했다고 밥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술 한잔하러 갑니다. 그 딱 참석해야 1등 된다. 아니 1등이 아니고 주류가 돼.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에 그래. 이게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든 내가 오늘 신입생이다. 끝까지 남아있으면 바로 그 다음부터 그냥 지평부 됩니다. 진짜. 대부분은 바쁘다고 봉투 하나 주고 간다.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그 모임에 그냥 다음부터 전화 온다 해도 지평부에서 좀 할 때 같이 가자고. 바쁜데 이러면서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총무대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꼭 주류가 돼야지. 비주류. 비주류 특징이 뭐냐? 1번. 비주류 사람들도 특징은 1번. 자기들끼리 이야기 잘해요. 가까운 사람끼리 이야기 잘해. 근데 다른 딱 한 선을 넘었다 치면 그분들하고는 또 대화 안 합니다. 희한하대. 저는 어디 술자리 가면 말 거의 안 합니다. 수업할 때만 요리하지. 밥 먹으러 가도 난 말 안 합니다. 어디 가면. 꼭 주류가 돼야 돼. 자리 참 좋은 게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농담이고, 그거는. 주류가 돼야 된다. 꼭 생각해야 돼. 여러분, 만일에 이제 합격했다. 모임 간다. 지역 모임 간다. 네트워크. 어디 가든 그냥 앉아있으면 끝까지 주류돼요. 자, 이제 357. 저당권 갑니다. 여러분, 이 저당권은 두 문제고, 이 어려워. 여러분, 담보물권 하면 이 저당권인데, 이게 잘 안 돼. 유치권은 등기도 하나 갖고 요건 5개. 그 성립 요건만 구비되면 유치권은 자동공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보물권은 저당권은 약정이야. 약정이 뭐야? 약속으로 정했기 때문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돼.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소유권은 최초로 무슨 등기한다 해서? 보존,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설정이 1번이야, 1번. 그래 봐요. 저당권도 뭐가 나오노? 설정. 그 다음에 변경이든 이전이든 말소든 경정이든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거 외워놔야 돼. 소유권은 처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등기 나와야 돼.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설정 다음에 다른 등기 나와야 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질문 봐요. 이제 채무자라는 놈이 역시 아까하고 똑같네요. 돈 빌린네 1번. 자, 이제 보니까 대부분은 채무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뭡니까? 채권자 앞으로 저당을 설정하면 돼. 이렇게.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그럼 채권자가 아까 뭐가 되고 저당권자가 되고 이 채무자 이름은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가 돼. 근데 저당권에 있어서만큼은 요 돈 빌린 자 채무자는 갑인데 요 부동산 잡히는 부동산은 누구 거도 돼? 요 제3자를 뭐라 적는다 적어라. 그 자를 물상보증이라 합니다.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의 소유도 됩니다. 그럼 물상보증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채무자 아들이 돈 빌려요.
아들 명의로. 아들이 아파트가 없잖아. 그럼 누구? 아버지 아파트를 잡히는 거야. 그래서 칠판 봐요. 저당권자는 일단 누구야? 채권자가 돼야 돼. 근데 저당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누구라고? 제3자. 자, 칠판 이게. 저당 설정자는 누구라고? 채무자 또는 이 제3자가 누구라고?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야? 물상보증인. 근데 칠판 봐요. 자, 갑이 동생이야. 이 제3자 형이야. 동생이 돈 빌려. 동생은 아직 아파트 없어. 형은 이제 있어. 이 형이 이렇게 해주나? 물상보증인. 형 아파트를 동생 돈 빌리는데 자기가 담보로 제공해줘요? 형은 해줘. 행수가 안 해줘. 형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좀, 그래, 알았다. 내가 해줄게. 그 다음날 전화하면 행수가 안 된다더라. 참, 대한민국은 여자가 망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동생 제사 지내러 안 온다. 추석 때 설 때 안 와. 저거 콩가루. 누구 때문이고? 행수. 여자 때문이. 대한민국 여성이 강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이 도련님은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돈 막 계속 뭐 빌려 쓰고 뭐 아버지 돈 안 갖고 아버지 준 것도 다 날리고 또 우리한테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래서 형제까지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아버지는 해줘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인생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잘 못 만났고 잠수했겠나? 아니면 돌아가셨고. 그럼 앞으로 누구를 잘 만나야 돼? 부동산을 잘 만나야 돼. 돈 되는 부동산을 만나면 벌어진지 그만 제2의 결혼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자기에게 무궁무진의 수익을 주기도 하고 잘못하면 쪽박 차기도 하고 포항에 땅을 샀는데 좀 있으니까 지진이 났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 얼마나 그 불행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음을 곱게 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 안 하잖아. 예를 들는데 어느 지역 샀는데 연천에 그때 포탄 북까지 때릴 때, 포 때릴 때 그때 막 떴단 말이야. 그 지역에 포탄을 때리니까 쉽게 올라가 푹 떨어지지. 얼마나 불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도 뭐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을 잘 쓰면 이 부동산이 알아서 찾아와. 돈 되는 부동산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남을 칭찬해주고 공부 합격하자고 해주고 그래야지. 뭐 자리를 비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자 봐요. 그래 저당 설정 등기는 합의 등기 해야 돼. 무슨 등기? 자 이때 이제 아까 설정 등기 계약했고 이제 등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요 저당으로 잡힐 수 있는 거는 요 세 개밖에 없어. 부동산하고 뭐라고? 야 요거 특별법 많이 있는데 민법에서 잡힐 수 있는 저당권의 객체는 뭐?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재산권 전세권 세 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담보 채권이 뭐야? 이 돈 빌린 거죠. 이거 1억 이거 무슨 글자고 이거? 다자가 뭐야? 많다. 제한이 없다. 대부분은 7번 봐요. 현금을 빌립니다.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야. 금전을. 금전이 아니도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이 말이야 이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란 놈이 저는 항상 피카소 요 그림이야. 피카소 그림을 빌려서 국내에 전시합니다. 그런 계획이야. 그럼 피카소 주인으로부터 빌려오지. 돈을 빌린다. 피카소 그림을 빌린다. 피카소 얼마나 한 그림에? 1억 좀 하겠지.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런 저당이나 담보도 없이 그건 내가 그걸 하겠나? 다니다가 손상 날 수도 있고 뭐 좀 아니면 빌려가고 입맛 포켓에서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보를 한단 말이야. 그때는 지금은 돈이 아니잖아. 피카소 그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특정물 인도 청구권 이리 불러. 법률용어로. 뭐라고? 돈이 아니고 특정물. 특정이 뭐야? 구체적으로 정해진 물건. 피카소, 그림 이 말이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제 7번.
점유는 누가 한다고? 채무자 측이 누구야? 돈 빌릴 간자. 이자가 점유하는 거야. 자, 이게 큰 차이인데 봐요. 칠판. 여러분, 여기서 유치권은, 자, 채무자 부동산을 수리했다, 뭐 공사했다, 뭐 하면, 유치권자인 채권자가 뭐 합니까? 점유합니다. 채무자가 안 해. 근데 저당권은 누가 점유한다고? 여전히 누가? 채무자 측. 이자들이 점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용을 요놈이 하는 거야. 자, 돈 빌리고 은행에만 뭐, 등기부상으로만 뭐 해놓고, 저당을 설정해놓고, 저당권자가 점유 안 하고, 점유를 요작한다는 것은 사용을 요작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사용하게 되면, 이걸 빌려줄 수도 있고, 스스로 말 수도 있고, 토지를 저당 잡히고 위에 건물 지어가지고 장사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누가 설정자 쪽에서 이익인 거야. 점유를 한다는 게. 그래서 왜 저당권의 실무에 많은가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니까 확실한 거야. 이해가 돼요? 안전하다 이 말이야, 담보가. 특히 아파트는 여러분 학계를 해서 금전 다음으로 현금성이 좋은 게 아파트잖아, 부동산 중에. 현금하고 같단 말이야. 지금은 아파트 안 팔립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 경기가 오래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아마 부동산 오를 거다, 내 생각에. 대구는 안 올 수도 있다. 살 사람 지금쯤이나 좀 이따 사야 된다, 내가 볼 때. 더 떨어지겠지. 발바닥 밑에까지 가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어. 적당히 사고 적당히 팔아야 된다. 끝은 없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사고 팔고 하지. 살 사람 지금 사야 된다지, 요즘.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채무자도 좋은 게 매부 좋고 뭐 좋고야. 왜? 주담권자는, 채권자는 돈 안 갚으면 경매점에서 빨리 찾아갈 수 있고, 또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자기가 사용하니까 회원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고 토지를 전화 잡혔다. 토지 위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장사하면 얼마나 수익이 많나? 대박 나면. 맞지? 그래서 저당권이 좋은 게 채무자가 자 채권자 앞으로 이렇게 뭐 했다고? 저당은 설정했지만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 안 한다 그 말이야. 이자가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5번이. 자, 요겁니다. 요거. 여기 뜻이야, 뜻. 자, 그리고 이 채무자 측에서 이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가 다른 말로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와 달라. 자,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기면 지금까지가 359페이지예요, 여러분. 자, 이제 360. 저당권에 뭐가 나옵니까? 효력이 나옵니다. 야, 그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 돼. 요즘 호박 고구마도 나오고 또 무슨 고구마 있노? 예, 자세? 아, 색깔 참 이상한 것도 있더라, 맞아. 와, 고구마 거예요? 고구마 아직 언제 나노? 고구마 겨울에 나잖아. 고구마가 대부분 나는 한 11월이나 이때 고구마 캐는 줄 알았는데. 아, 그 요즘은 냉동 보관이 시설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사철 얼마 더 남아.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거야 우리. 더 살아야 돼 아주. 계속. 진짜 좋은 세상이야. 근데 학원에서 매 있으니까 얼마나 뭐, 인생이 좋아요. 자, 3번 이제 봐요. 효력입니다. 기본서 360에. 자, 1번이 뭐야? 두 번째 줄. 밑에서 2번이 뭐야? 목적물 범위. 요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자, 7번 봐요. 피담보채권의 범위하고 무슨 범위? 목적물 범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봐요.
아까 그림에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이 뭐라고? 피담보 채권. 그리고 만일에 1층을 저당을 설정했어. 건물 1층. 여기 목적물이지? 그러면 나중에 이 저당권자가 돈을 우선 면제 받아갈 때 원금만 받아갑니까? 이자까지 받아갑니까? 여기 피담보 채권 범위야. 그걸 정하는 게 범위고, 목적물이 뭐냐? 7번 봐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1층만 저당 잡혔다 해도 그 후에 정축을 해서 2층을. 그러면 저당 효리가 1층에 미치는 건 당연하지. 왜? 1층을 저당 잡았으니까. 문제는 뭐야? 정축 여기도 저당 효력이 미쳐요? 여기 요겁니다. 무슨 범위? 요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피담보 채권은 1억 빌려주면 1억만 받아, 원금 받아, 아니면 이자까지 받아. 이 문제고, 1층만 잡혔는데, 그대로 1층만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정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저당 효력은 1층만 미칠까, 정축만 미칠까? 만일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았어. 경매 집어넣어야 돼. 그럼 1층만 해야 돼, 정축까지 해야 돼. 이 문제야, 이게. 그겁니다. 참고로 정축까지 미친다. 자, 그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피담보 채권은 세 가지 읽어봐요. 등기하면 요 범위에 속하고. 자, 무슨 이자? 무슨 비용? 등기 안 해도 속하고. 요 5가지가 속합니다. 글자가 작으면 등기해야 속하고.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지연이자와 실행비용은 안 해도 된다. 거기서 지연이자 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지연배상. 또 다른 말로 적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시 뭐라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뭐다? 지연 배상 지연이자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적어요. 1년분 적어. 1년분. 그럼 몇 년분? 1년분만 담보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연이자는 뭐와 다르다? 그 원본 다음에 뭐가 나와? 이자와는 달라. 원본 다음에 나오는 이자는 돈 빌리 가자마자 짓는 게 이자고, 우리가 말하는 이자고, 지금 지연이자는 돈을 갚는다 해놓고 안 갚았을 때 이야기야. 그게 1년밖에 안 돼, 그거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정도면 돼. 그래서 다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등기해야 되는 세 가지가 뭐다? 지연이자 실행비용 등기 안 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요 5가지지 이게 한번 시험에 답이야. 이건 아니야. 세 가지, 5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만 담보된다. 다른 것들은 없다. 그 5가지 외우기 힘들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의외로 쉬워. 그냥 한 2줄 정도 3줄 하면 끝나. 이제 뭐가 문제다? 목적물. 자, 목적물 어렵다. 자, 칠판 적어요. 부합물, 종물에 부합물 적어요. 부합물 보기 2가지를 적습니다. 아까 건물의 정축 부분. 다시 부합물이 뭐라고? 건물의 정축 부분. 하나 더. 토지 위의 수목. 토지 위의 수목. 건물의 정축 부분. 그게 부합물이고, 종물 적어요. 종물은, 자, 여러분, 수족관. 횟집에 딸린 수족관. 횟집에 딸린 수족관. 또 하나 더 적으실 분은, 여러분, 백화점 안에 뭐가 있어? 전화교환 설비 있었지, 옛날에. 전화교환 설비. 또는 건물에 딸린 차고. 건물에 딸린 차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물이라고 불러. 자, 그럼 다시. 적으세요? 자, 못 적으신 분은 집에 가서 적어요. 자, 그러면 이 부합물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이 돼야 돼.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정축 1층은 만일에 갚건데 2층 정축은 다른 놈이 한 거야. 부합물은 같은 소유자야, 다른 소유자야. 주인이 다른 물건이 결합된 거고, 종물은 동일 소유자 물건입니다. 개념 잡으세요? 부합물은 다른 주인 물건이 결합된 거고, 종물은
한 사람 물건이다. 그럼 칠판 봐요. 이 부합물 종물에는 자 등기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부합물 종물에 저당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아까 1층에 설정되고 나서 정축하든 아니면 그 전에 정축되든 관계없이 부합물 종물에 저당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당권자는 그 정축까지 뭐 할 수 있어 나중에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설정 등기 전후에 관계없이 미쳐. 저당권자를 보호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예외 어떨 때 안 미친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뭐하면 달리 정하면 이게 무슨 규정? 이미 그럴 때는 안 미치지만 이런 예외가 없으면 설정 등기 전후에 관계없이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종된 권리가 뭔가 하면 7번 봐요. 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 줄 거. 전유 부분이 뭐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1호, 201호야. 아파트. 전유 부분에 저당을 하게 되면 자 대지 사인권 줄 거. 여기까지도 미칩니다. 이 대지 사인권이 종된 권리야. 그래서 부합물 종물 뿐만 아니고 종된 권리까지 유추 적용한다가 그 말이야. 다시 어디에 저당 설정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1101호다. 거기에 저당 설정하면 어디까지 미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7번 봐요. 전유 부분이 뭐야? 101호, 201호. 이걸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복도등을 뭐라 불러? 복도등을. 복도나 계단. 이걸 무슨 부분? 공용. 그리고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이걸 대지 사용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원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 집합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101호, 201호, 301호 이런 거고 공용은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고 토지 밑에 있는 거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 그래서 만일에 이 101호에 여기에 뭐 있다면 저당 설정하면 요건 어디까지? 참고로 공유 지분까지도 미칩니다. 근데 보통 대지 사인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실이 뭐예요 이거? 차임이지. 자 봐요. 과실은 이런 거예요. 칠판. 자, 이 친구가 돈 빌리고 저당 설정하고 이걸 세를 준 거야. 그럼 뭐 받아? 차임 받지? 차임이 뭐야? 과실. 차임에는 원칙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 효력이 압류 후에 미칩니다. 압류가 뭐야? 경매. 자,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면 그때는 월세에도 미치지만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봐요. 자, 아파트 여러분 저당 설정하신 분 돈 빌리고 아파트 잡히고 월세를 줘. 월세 주면 뭘 받아? 차임 받잖아. 누가 먹어? 은행인 저당권자가 가져가? 아니잖아. 그 말인 거야. 지금 저당권의 효력이니까 저당권이 차임에는 안 미친다 이 말은 설정자인 채무자가 가져간다 이 말이야. 월세는. 대신에 이 채무자는 달달이 뭐 줘야 돼? 은행에 이자 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계산해봐야지. 지렛대 효과. 월세가 많은지 이자가 센지. 요즘 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노? 이자 때문이잖아. 이자. 이율만 낮추면 벼락까지 또 올라간다. 그래요. 그 부동산 안 될 때 자격증 따야 돼 여러분. 잘 될 때 학원에 있으면 쏙이 아파서 막 공부도 안 돼. 안 될 때 따야 잘 될 때 가서 하지. 잘 됐다 왔다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잘 돼도 자기는 손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월세에는 차임에는 원칙이 없다. 압류 후에 미친다. 자, 3번이 뭐야? 자, 이거 봐요. 요거는 뭔가 하면 토지의 저당을 잡아서 요 지문이 자, 7번 봐요. 갑이란 놈이 얼로부터 돈 빌리고 자기 토지를 뭐 했다고? 은행에 저당 설정해 줄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후에 토지에 뭐가 생겼어?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은 갑이 짓든 누가 짓든 상관없어.
요 건물의 저당률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 토지에 있는 어디에? 농작물이 뭐야? 벼 이런 거 있잖아. 농작물, 채소. 안 미쳐. 수목 중에서 무슨 수목? 또 무슨 과실? 과실이 뭐야? 사과, 미분리, 따지 않은 과실, 달려있는 과실. 안 미쳐. 마지막에 뭐? 얘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농작물, 명의법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 등기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이 글자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 의미야. 뭐라고? 독립된 부동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 위에 있는 아까 수목에는 미쳐. 근데 수목이 어떤 수목? 명인방법이나 등기된 수목은 안 미쳐요. 5개 해야 돼. 아, 여기 어려워, 이거. 목적을 보면은 설명을 이렇게 깔끔해 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돼. 머리 아픕니다. 안 된다고 알면서도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질문해봐요, 질문. 질문. 500원 안 받을 거니까 질문해봐요. 건물은 여러분 등기 안 돼도 독립된 부동산이야.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해도 시골에 내가 불법으로 지었어. 등기해야 내 거야. 내 것도 아닌데 그럼 남이 침범하면 내 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나? 노발대발 하지. 등기 필요 없다. 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봐.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자, 여기 이제 꼭 이해돼줘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아, 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아, 하면 1년이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363. 3번. 우선 변제 효력. 자, 그 문제 한번 풀고 가볼까요? 그럼 봐요, 칠판. 362에 기본서. 이제 1번에 도전 해볼까? 안 풀었어요? 안 풀었지? 362에 예제 1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지금 배운 거다. 아니, 문제 읽으랬는데 1번에 문제 1번에서 2번 읽을 거야. 1번이 좀 어렵겠지, 박성께? 1번 해보자. 1번이 더 쉽습니다, 1번. 1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효력이 미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지. 그럼 7번 봐요. 법률 규정이나 달리 정하면 미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미친다고?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설정 등기 전에 관계없이. 그리고 종된 권리에도 미치지. 이 문제잖아. 과실은 없다. 압력에 미친다고 과실이잖아. 요 세 개 거야 아마 보기가. 요 세 개다 요 세 개. 자, 기억 봐요. 저당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의 종물 줄 거라. 칠판 종물 여기 있나? 부합물 종물에 종물이나? 종물은 저당 설정 등기 전에 관계없이 예외 빼고는 미치잖아. 그럼 기억은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미친다. 니은 읽어봐. 부합물 줄 거. 부합물 여기 있네? 앞에 글자가 있을 뿐이지 부합물 종물에는 설정 등기 전에 관계없이 미친다 해도. 자, 마지막에 분리 반출되지 않을 거. 그렇지. 이런 분리 반출되면 별개니까 안 되지. 되지 않았잖아. 자, 마지막 디귿 읽어봐요. 압류 이전 줄 것이고 마지막에 차임 줄 거. 차임을 뭘 말하노? 칠판. 차임 뭐야 거기서? 1번, 2번 중에서 골라라. 과실이잖아 아까. 차임 옆에 과실 적어라. 모르는 사람은. 과실이 뭐라고? 차임. 7번 봐요. 차임에는 원칙 저당효력이 없잖아. 언제 미쳐? 압류 후에 미친다 이 말은 압류 전에는 안 미친다고 같은 말이잖아.
지금 뭐야? 압류 이전이지. 그러면 차임채권에 미쳐서는 안 된다. 요거잖아. 요거 원칙 요거. 한글이 안 돼요. 또 압류 이전 나오니까 어디서 안 가르쳐줬다 하지 말고 7번 봐요. 원칙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압류 이전이고 압류 후에 미친다 이 말은 예외. 압류 전에는 안 미친다 이 말이잖아. 요를 적어놓고 그 디귿이 이해 안 되는 분은 세종대왕님을 별도로 밤에 모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님을 한글이 안 되는 거잖아. 잘했어요. 자, 363, 3번 갑니다. 그 이런 문제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안 보여. 압류 이전 이런 말이 없고 원칙 없고 예외 압류 후에 미친다 이렇게 적혀있고 또 마지막에 분리 반출되지 않을 것 뭐 이런 분 거기서 분리 반출돼 버리면 안 미치는 거고 당연히 그 속에 있을 때 이야기야. 그런 글자가 나오니까 와 큰일 났대. 박스 나왔더라. 하나도 안 가르쳐줬더라. 맞아요. 자, 363 우선 문제. 이게 재미있는 게 칠판. 요걸 알면 여러분, 자 여기 봐요.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알면 오늘 막 합격이라 생각해요. 아, 도망가려고 이거 옮겼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요거 알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몇 군데 나오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에 갖춘 인수조건이 뭐야? 등기해도 되고, 요 저거 등기된 임차권. 또 뭐가 대항에 갖춘 임차권이야? 주주, 상가는 상사, 주택인도, 주민등록, 상가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 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어. 요 저당권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똑같습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럼 이게 몇 군데 나오노? 저당권, 가등기담보, 전세,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3개잖아. 7군데 나온다. 7군데. 공통. 글자 적힌 데 나온대도 이게. 7판. 우선 변제권은 뭐여서 할까? 어디서 받아가? 예, 매각, 경매 대금으로 법원에 가서 받는 거라도 그게 우선 변제야. 이런 거 모르는 거고 옆에 경매 대금 법원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면서도 법률 용어 어려워하는 분들은 참 안타깝다. 적고 모르면 무조건 옆에 적어. 왜 남이 봐갖고 이것도 적어놨나 싶어서 이 악볼까봐 남 신경 쓰지 말아도. 자, 그럼 7번 봐요. 얼굴은 소유권 이외를 권리를 등기하는 게 얼굴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을 등기하는 게 갑구고 등기가. 자, 1번이 뭐야? 이순위가. 앞에 이게 순위번호야. 순서. 순위번호가 중요해. 그럼 1번 저당이 있고 전세가 있고 저당이 있는데 요 놈이 경매를 집어넣은 거야. 신청한 거야. 이 그림에서. 그러면 1번, 2번 또는 자기가 경매 신청한 3번 이런 놈들 죽어 살아 이거 따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대항에 갖춘 임차권이 뭘 말한다? 등기된 임차권. 주주 상사입니다. 지우려고 한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첫 번째 경매가 되면 우리는 뭐 찾아? 저당권을 찾아. 뭐 찾아야 돼? 그럼 저당권 찾으면 여기서 몇 개 있노? 하나, 2개 있네. 요 저당권과 같은 게 아까 뭐라고? 가등기 담보권 적어. 그럼 저당권 찾아라는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 왜? 가등기 담보가 뭐 하는 거냐? 아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담보 물건이잖아. 칠판 요놈이야, 요놈. 요놈. 유질저 가양. 요거. 됐어요? 요놈들을 특히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뭐 찾아야 돼? 저당권하고
물론 건저당 해도 돼. 이 공동저당 해도 되고 저당 들어가는 글자 하고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요거를 먼저 찾아. 만일에 5번에 가등기 담보 있으면 가등기 담보 찾아. 경매가 되면 저당권을 다 찾아. 그래서 어떻게 돼? 저당권은 최선순위부터 모두 뭐한다?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는 1번 없어지고 경매 신청한 요놈도 없어지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 그럼 누가 먼저 받아? 그 다음에 전세권 놔두고 저당권을 보래도 또 모르면서 전세권 먼저 보고 있어요. 전세권은 2번에서 한다. 요까지 질문. 그러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 다 소멸.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우리가 경락 받는 입장이다. 신경 쓰지 마. 몇 개가 있든. 이제 문제는 2번이야. 2번. 2번이 뭐야?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요놈들은 자 최선순위 저당이야. 그럼보다 선이 뭐야?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그 최선순위 저당보다 뒤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요거 이해 안 돼요? 자, 그럼 7번 봐요. 요 전세권은 지금 있는 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 3개 중에 전세권만 있잖아. 다른 거 하나만, 이 두 개 안 줘. 시험에서는 그냥.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보이면, 그러면 누구보다 빨라야 돼?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대항력 있고가 살고야. 뒤면 뒤진다, 이 말이야. 이올 때. 다시 누구는? 누구보다 빨라요? 최선순위보다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요리 외우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1번이잖아. 요놈보다 경매 신청한 놈 요거 안 따져. 최선순위를 따져. 빨라 늦어. 늦어요? 그럼 어떻게? 대항력이 없다. 이것도 뒤져. 대신에 또 후면 대항력 없다 적고 순위에 따라서 우선 면제 적어봐. 참고로 지상권은 우선 면제가 없지만 순위에 따라 우선 면제 받아. 그럼 전세권 이제 결론. 이 그림에서는 다 죽고 요놈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위 그 다음에 요놈이 받아. 여기서는 요 받고 요쪽에 끊칠 수 있지. 다 못 받을 수 있잖아. 아니 요까지 받고 요놈이 못 받을 수 있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도 소멸. 질문. 중요하다 했다. 하나만 더 칠판. 단 최선순위 전세권이 최선순위. 자 그럼 읽어요. 1번이 전세고 그 다음부터 저당이 쭉 있는 거야.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7번 봐요. 요 전세권은 최선순위 저당이 2순위니까 이거보다 빠르지? 그러면 대항력 있잖아. 자 그런데 뭐 요구하면 그러면 원칙은 대항력이 있어. 있지만 뭐 요구하면 예외 뭐 요구하면 배당 요구하면 뭐 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해도 누가 먼저 받아가? 순위에 따라 받아. 우선 변제는. 그럼 어떻게 돼? 우선 변제는 먼저 받아. 그러니까 전세권이 1번이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 경매 당하니까 나 배당 받고 나갈란다. 아니면 대항력 주장해서 새로운 주인에게 기간 끝나고 돈 받아가면 돼.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존속기간까지 살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주인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 있는 거야.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뭐다? 살고 새로운 주인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돈 달라고. 거기 대항력이 있어. 그럼 대항력 없다는 것은 기간까지 살지도 못하고 돈도 새로운 주인에게 못 받고 그 말인 거야. 옛날 주인에게 받으면 돼. 근데 경매 당하는 옛날 주인은 없다. 베트남 신불돼갖고 어디 있니? 없대도 베트남 갔든지 어디 갔다면 베트남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부자다. 자,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자, 첫 번째 1번이 뭐라고? 읽어봐요. 저당권은 지상권 이런 것들은 요거 여기 잘 안됩니다. 예, 그래서 저당권이 어렵다 해도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 저당권은 좀 어렵다. 그런데도 뭐 나는 저당권 잘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러면 힘들 때도. 자, 좀 새기시고. 자, 한 장 남겨서. 이제 364페이지 하단에 4번. 타이틀이 뭐예요? 칠판. 요 일괄경매청권하고 법정지상권을 저번 주에 배웠다. 어디서 요거 배웠는가 하면 어디서 배웠어요? 지상권 하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여기 368이었잖아. 그 내용이야. 뭐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은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이제 뭐와 뭐? 일괄경매하고 무슨 지상권? 없죠. 특히 요 요건 알면 끝이야. 자, 칠판 봐요. 법정지상권은 자, 저당권 언제? 설정이 포인트죠. 저당 설정이 뭐야? 은행에 잡힐 때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그 토지 건물이 무슨 소유자? 동일. 요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등기 안 해도 뭐 가져? 토지 사용을 짓는 지상권을 가져. 왜? 법정은 지상권 설정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가져?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 지상권 나오면 칠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뭐라고? 동일 소유자. 다시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이렇게 됩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과는 달라요. 자, 칠판. 저당 뭐 할 때? 설정할 때 뭐가 없어야 돼?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를 불러요.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법정은 건물 있고 없고 일괄은 쉽잖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 저당 설정자가 누구야? 돈 빌리고 잡힌 놈이잖아. 그 놈이 뭐 해야 돼? 건물을 나중에 축제해서 뭐 소유를 해야 돼. 여기 더 중요해. 처음에는 건물 없었는데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해야 돼. 누가 소유해야 돼? 설정자가 돈 빌려 간 놈이지. 그래서 7번 봐요.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저 분수를 한번 봐요. 7번. 그러면 축조 소유야.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은 지었지만 또 사정이 딱 깨갖고 건물을 팔아서 제3자가 소유해. 그럼 일괄경매 안 된단 말이에요.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가지고 소유를 하면 당연하고 설사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팔아먹어서 다른 놈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반대로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 축조는 제3자가 했어. 근데 저당권 설정자가 뭐하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돼. 그래서 축조 소유를 설정자가 다 하면 당연히 되고 달랐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소유는 꼭 해야 된다. 이 시험에 다 나옵니다. 저 밑에 볼까요?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제3자에게 이를 일곱년 돼야 안 된다. 제3자가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 소유를. 제3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했잖아. 그럼 제3자가 소유한다 이 말이잖아. 돼, 안 돼? X. 안 돼. 하지만 두 번째 7번.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 축조. 근데 누가 설정자가 취득했잖아.
그럼 요거잖아, 요거. 설정자가 축조는 안 했지만 소유하고 있잖아. 일괄경매 된다. 요거 오잖아. X. 위에 기 요거고 밑에 기 요거잖아. 자, 마지막 읽어봐요. 똑같은 지문을 읽어봐요. 그렇죠? 소유란 말이 없으면 신축한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지문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 그래야 일괄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축조 소유하면 당연하지만 요 두 가지가 달랐을 때는 결론은 저당 설정자가 소유는 꼭 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럼 일괄경매가 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사고 못 가집니다. 그럼 일괄경매는 뭐 하는 거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였는 거야. 일괄경매 뜻이 뭐라고? 같이. 그런데 칠판 이 건물의 경매 대가는 우선 매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럼 어디만 받아간다는 거야? 토지만 받아야 돼. 요 일괄경매 청구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칠판 봐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토지입니다. 토지의 은행에 저당을 설정했어요. 을에게. 그럼 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자, 1번 질문.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요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 1번 질문이야. 지금 토지의 저당을 잡았잖아. 그리고 건물에 어떤 놈 지었잖아. 그럼 토지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까지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몰라서 미쳐요. 칠판 토지의 건물에는 농작물 명인법 가지고 소목과 미분류 가실 등기등 소목 안 미칩니다. X 안 미쳐요. 자,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어느 것만 경매 집어넣어야 돼? 토지를 이제 경매 집어넣어서 자, 토지 경락이 병이 받아서 경락이 건물은 여전히 누구야? 갑이 가지고 있잖아. 토지만 경매했대도 이때 이 건물 소유자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합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해? 안 해? 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법정은 설정 당시 이때 따지 이때. 설정 당시 건물 없지? 그럼 법정지상권 없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돈을 안 갚으면 토지만 경매해도 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새로운 경락인이 건물 주인 보고 건물 철거하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잖아. 왜? 법 지상권 없잖아 이놈. 봐요. 요놈이 지상권을 가지면 건물 철거가 안 되고 반대잖아. 지상권이 뭐야?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없으니까 떠들어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지상권이 있으면 철거 X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라노? 이게 일괄이야. 봐요. 그러면 이때 이제 경매 집어넣을 때 토지만 저당이지만 건물에는 안 미친다 했잖아. 안 미치지만 첫 번째 어디에 저당 설정했어? 다 되지.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잖아 설정자가. 그럼 뭐 해라? 같이 경매해라.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같은 사람이 경매를 받으면 이게 법적으로 좋아지는 거야. 왜?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지상권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일괄경매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해라. 하지만 조금 전에 건물에는 저당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건물 대금요. 건물 대금에는 우선 면제 받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토지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일괄경매입니다. 저당권은 어렵습니다. 경매만 같이 해라. 거기 일괄경매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봐요. 일괄경매는 뭐라고?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무슨 대지? 나대지라는 뜻은 건물이 없는 토지잖아. 그게 일괄이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동일.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저당을 잡힐 때 건물이 있다면 법정, 없어야 일괄. 되나? 그 뒤에도 되나? 된다고? 야, 집에서 요즘 칼을 가는 값인데? 예. 설정이다 건물 지어서 소유하고 있지.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똑같지. 예, 일괄계획이 되면 이제 저당권자가 받아갈 놈이 돈 받아갈 놈이 토지만 받아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거는 뭐 요거는 이제 그 일괄이 아니니까 그것만 경매집에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했다면 받을 수 있지. 아, 그렇지. 같이 하는데 맞아. 그런 건물에 대해서 못 받는데 요거는 여러분 법정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토지만 저당할 수도 있고 건물만 저당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공동으로 저당 잡을 수도 있어. 그렇게 뒤에 질문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다 하는 거야. 토지 건물을 같이 잡았다면 같이 경매요. 그럼 법정에서 생각할 필요 없지 왜? 같은 소유자가 돼버리잖아. 법정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경매로.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고 그 질문에서 좀 더 설명하면 봐요. 만일에 요게 더 설명하면 그러면 7번 봐요. 이때 봐요. 우리가 배운 게 그거야. 지상권에 배운 게 봐요. 토지만 저당을 잡았다나. 저당권자 입장에 가봐. 아까 을은 토지에 저당을 잡았지. 나중에 누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설정자라 다른 놈이 지을 수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까지 잡아? 지상권까지. 그게 저당권을 강화시키는 지상권이라고. 여기 있네. 저당권 확보를 위한 뭐? 지상권. 거기 지금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같은 놈이잖아. 봐요. 여기서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제가 토지는 갑이고 그 저당권자는 을이야. 을은 저당만 잡는데 대신에 나대지니까 토지 위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잖아. 여기서는 실무가면 을이라는 놈이 모이면서 저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뭐 지상권까지 잡는데도 그럼 건물은 이 좀 동의받고 지어야 돼. 참고하시고. 괜히 이거 질문 아닌데 설명하니까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해하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은 뭐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래 요래야지 그래. 그래요. 은행 출신 알잖아 뭐. 그러면 실제로 일괄경우 건물 지으려면 요 지상권자가 오케이 해줘야 돼. 승낙받고 지어야 돼. 참고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러면 요 질문 칠판. 이제 갑이라는 놈이 건물도 있고 갑이 토지도 가지고 있다 생각해봐요. 이때 아까 질문처럼 두 가지를 다 공동저당해도 돼. 을에게. 그리고
자, 토지도 저당이 있잖아, 우리. 건물에도 저당이 있어. 한 번 더 나눠 쓰면. 그리고 만일에 토지만 경매해도 돼. 공동장에 있어. 그래 병으로 갔어. 그럼 건물은 아직도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또 저당이 있겠지? 그래도 일단은 법정이 상고 가지는 거야. 대신에 건물 경매되면 또 날아가지, 주인이. 그래서 또 대부분은 공동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토지만 잡는 거야. 건물을 잡든지.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요 경매집은 여차나. 그럼 요리되는 거야. 그러면 경락이는 요리되면 뭐다? 건물 소유자가 뭐 가져? 법정 지상까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때는 토지만 받아가는 거고 경락 대금을. 아까 공동했을 때는 이제 둘 다 받아가도 되지. 요 법정 시행이 되려면 이 저당 설정은 토지만 해도 되고 건물 해도 되고 두 개 다 잡아도 된대도. 예, 괜찮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겨요. 자, 이제 366 타이틀이 뭐예요? 제3취득자. 힘들어도 제3취득자 합니다. 와, 힘들어요 지금. 자, 다시 칠판. 지금 뭐 배웠노 이번 시간에? 이거부터 했나? 저당은 처음부터 했나? 예. 네. 효력. 그 다음 뭐? 우선 면제. 그 다음 뭐? 일괄 법정.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저 교재는 366. 제3취득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제3취득자는 뜻을 알아야 돼. 뜻. 한번 읽어봐요. 1번. 저당권 전후 중요합니다. 후에. 그 말은 1번 저당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누구는 안 된다? 제3취득자가 안 된다. 그래서 2순위로 저당이 있는 요런. 그러니까 아까 이런 놈과 비슷하네 이놈과. 아까 경매에서 봐 이거잖아. 이놈이 제3취득자야. 저당권 후에.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살아 죽어. 저당권 후니까 뒤진다 했잖아. 보니까 이거 저당부터 다 없어지잖아. 그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다시 저당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그 이후에 그 건물을 샀다, 세를 더 갔다 이런 놈들이야. 또 다른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봐요. 대부분은 실무가만 선순위 저당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특히 전세하면 뭐 임대차를 해서 여기 했습니다. 2순위로. 맞아요? 그게 여러분 할 일이야. 중개. 그럼 어떻게 된다? 경매되면 요 소멸하고 요거 소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저당 금액하고 전세권인 전세대금. 자, 저당에 1번 등기보면 있을 거 아니야, 은행에. 얼마인지. 요 금액하고 전세 금액 두 개 합계하고 이 부동산은 이기지. 건물이든 뭐든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다, 나중에. 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저당권 소멸하고 먼저 받아가고 제3취득자도 이 전세권 임차권자도 소멸되잖아. 근데 뭐는 받아가야 돼?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찾아가면 요간합니다. 그걸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깡통이야. 칠판. 이 저당 금액하고 이 전세 금액 요 두 개 합계액이 그 아파트보다 여기 큰 거야, 두 개가. 그럴 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아파트 이런 거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제3취득자는 누구를 말한다? 저당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다. 자, 두 번째. 요 제3취득자가 뭐에 참가한다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요. 자, 3번이 뭐예요?
대의변제가 이거야. 이 친구들은 저당권 없으면 자기가 1번이야. 원래 이걸 누구가 갚아야 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집주인. 제3취득자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갚아야 된다. 1억을. 근데 누가 대신 갚아? 요놈들이 이렇게 갚는 게 대의변제야. 자, 그런데 첫 번째, 요 1억이 변제기 도래 전에는 안 되고, 변제기 도래 후에는 저당권 돈 갖고 말소청하면 돼요. 걸리면 어떻게 돼? 이제 이자가 1분 되잖아. 요거 되잖아, 요거. 요놈들이 최선순위 저당보다 선이 돼버리잖아. 이거 없어지니까 자기도 1분이지. 얼마나 좋아. 자, 그리고 요 제3취득자는 비용이 들어가면 그것도 뭐 우선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어. 요자들이 비용 우선 상환 청구. 자, 네 번째는 절판. 자, 요 상태에서 경매되면 요 소유권 날아갑니다. 그때 누구에게? 제3취득자는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유자에게 책임 묻는다고 말하고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래서 제3취득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6번이 뭔가 하면 이제 이 건저당 이야기인데, 최고액이 1억인데 예를 들면 그때 발생한 채권 총액이 1억을 넘었어. 1억 2천이야. 어느 게 커? 총액이 그저 최고액을 1억 정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제3취득자뿐만 아니고 아까 물상보증이 누구야? 아버지는 얼마만 갚으면 돼? 최고액만. 근데 좀 이따 하겠지만 채무자 겸 설정자는 총액을 다 갚아야 돼요. 여기 달랐을 때 제3취득자나 지금 공부하는 게 제3취득자잖아. 물상보증에는 얼마 갚아라? 최고액. 그래서 요 쭉 4개 내지 5개 꼭 적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누구라고?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368 법정지상권을 할 거 없고 아까 했으니까 이제 370에 침해에 대한 구제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칠판 요거 보면 돼. 요거 그냥 저당권이 침해되면 여러분 이 저당권은 물권이야 물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침해되면 손해배상, 그리고 담보물을 보충. 담보물 보충이 뭐야? 하나 더 잡혀라. 그리고 적시변제. 이때 하나만 더. 저당권은 침해되면 물권 청구를 생기는데 뭐가 없어? 반환. 방해 저거 예방 쪽에 뭐가 없다고? 반환이 없잖아. 이 반환 청구는 없는 거는 저당권 말고 뭐? 지역권에 놔야 된다. 다시 반환 청구는 없는 게 뭐라고? 저당권하고 지역권 이렇게 돼요. 이게 침해된 구조예요 그냥. 자, 간단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공동저당 그 다음 뭐? 건저당. 둘 중에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 보겠어요.